자, 요 예제 이름이 select 1 언더바 2죠. 자, 그 다음 예제 이렇게 열어서 소스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jQuery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바디 부분은 소스 코드가 H1, H2, H3 이렇게 자 H1 태그, 2 태그, 3 태그 제목을 출력하는 태그죠. H1 태그가 제일 크고 H6 태그가 제일 작은 제목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jQuery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선택자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직접 선택자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H2라는 태그의 속성에 보면 id라는 속성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요 id 값이 tit라고 되어 있죠. tit라고 되어 있고 위에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이제 jQuery를 쓰기 위해서 jQuery 라이브러리를 로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CDN 방식이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jQuery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이제 코드고, 자, 요 JS 폴더 아래에 있는 jQuery JS를 로딩하죠. 자, 그러면 이제 jQuery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달러 소괄로 열고 펑션 소괄로 열고 닫고. 근데 요 부분 잘 보시면 이런 모양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펑션 한 다음에 소괄로 열고 닫고 중괄로 열고 이렇게 쓰이는 게 앞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익명함수, 그렇죠. anonymous function, 익명함수 모양이 딱 익명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달러 소괄로 이 약식으로 쓰는 이게 표현이지만 jQuery 표현이지만 일단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일단은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jQuery는 달러부터 시작하죠. 자, 달러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 세미콜론 여기 안에다가 익명함수 펑션 소괄로 열고 닫고 중괄로 열고 닫고는 아시잖아요, 그죠? 익명함수를 여기 달러 소괄로 안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게 뭐였지? 시작 코드라고 그러고 끝 코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붙인 거예요. 조금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형식은 알고 계셔야 되죠. jQuery를 실행하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제가 시작 태그, 그 다음에 끝 태그, 여는 태그, 뭐 닫는 태그처럼 jQuery 시작하는 부분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그죠? 코드고 jQuery 끝나는 부분에 항상 이걸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쉽지만 이 부분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좀 쉽게 배우려면 jQuery는 달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러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소괄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여기 한 문장인데 요 괄호 안에 요 괄호 안에다가 익명함수 그래서 펑션 해서 이름이 없는 함수 선언해 줄 때 보통 이렇게 소괄로 열고 닫고 중괄로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작성을 해 놓으시면 jQuery 이제 그 작성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시는 jQuery 명령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코드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안쪽에 이렇게 이제 jQuery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실행하니까 가운데 부분에 여기 보면 이제 선택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를 늘렸을 때, 줄였을 때, 늘렸을 때, 줄였을 때,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요 가운데 부분 이제 선택자라는 요 텍스트가 있는 제목이 있는 요 H2 태그에 대해서 요렇게 스타일을 적용했네요. 그래서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니까 자, 일단은 자, 달러 자, 소괄호 안에 자, 또 이제 문자열로 큰 따옴표 안에 샵 TIT라고 줬죠? 샵 TIT. 자, ID 명의 TIT인 요소를 선택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요 HTML 태그 중에 바디 태그 요 영역 중에 자, TIT라는 ID 값, 샵으로 시작하면 ID 명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이제 ID 값이 TIT인 거 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샵으로 시작하는 ID 명이 여기 선택자로 들어가 있으면 요 샵 뒤에 있는 TIT 값을 가지는 속성 값으로 가지는 ID 속성 값을 가지는 요소를 찾으시면 돼요, 태그를. 그럼 여기 있죠. ID 값이 TIT죠. 그러면 이제 요 선택된 자,
H2 요 태그 엘리먼트를 객체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요 자리로 다시 이렇게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H2라는 태그 객체, 그러니까 요소가 객체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css 해가지고 자 뒤에 백그라운드 빼기 컬러, 요거는 이제 배경 색상 정해줄 때 쓰는 스타일 시트 속성입니다. 우리가 글자 색상 바꿀 때는 컬러라고 사용했죠. 글자 색상 바꿀 때는 컬러라는 속성을 쓰고요. 배경 색상 바꿀 때는 백그라운드 빼기 컬러, 이 빼기 빠지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 이런 식으로 자, 스타일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 색상을 뭘로 바꿔라? 자, 뒤에 이제 샵 FF0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16진수 코드로 되어 있는 RGB 코드고요. 요 16진수로 되어 있는 RGB 코드는 요거는 이제 세 자리로, 샵 뒤에 세 자리 되어 있으면 약식인데, 이게 자 어떤 코드 약식이냐면 FF00 그래서 6자리, 요거 6자리죠, 그죠? 샵 뒤에 요렇게 6자리를 약식으로 요렇게 세 자리로 표현하는데, 이 약식으로 표현된 FF0는 요 이제 원래 6자리였어요. 6자리인데, 자, 요 FF, 자, 요 샵 뒤에 요 두 자리를 이렇게 끊을게요.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이 16진수 두 자리는 빨간색을 표시하는, 빨간색의 강력을 표시하는 값이고요. 레드.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요 두 개의 자리는 16진수는 초록색의 색상을 표현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강력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것도 이제 요 두 자리는 파란색, 블루, 파란색의 색상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니터 중에 RGB 모니터, 라떼 시절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RGB 모니터라고 보통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디자인 하려면 CRT 모니터 이것도 있었고, 왜 배가 볼록한 모니터 있잖아요. 그게 색감이 좋거든요. 예전에는 이 LED 모니터 이 색감보다는 그 배가 볼록 나온 거 있죠. 아주 무거운 거. 그게 실제 이제 디자인 하실 때 보면 색깔이 더 확실해요. 더 정확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 배볼록한 그 모니터, CRT 모니터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RGB 모니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RGB가 레드, 그린, 블루 색의 삼원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샵 뒤에 두 자리가 다 요 두 자리는 빨간색, 두 자리는 초록색, 두 자리는 파란색을 의미하는 거고요. 16진수이기 때문에 00부터 FF까지 16진수 값을 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10진수잖아요. 0에서부터 9까지 총 요 숫자로 쓰는 기호가 몇 개입니까? 9개죠. 선생님이 10은요, 11은도 있는데요. 그거는 10은 1과 0을 조합해 놓은 거고요. 숫자 모양을 분명히 조합해 놓은 거고, 11 같은 경우도 1, 2, 2개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거 조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10진수는 숫자로 쓰는 그 기호를 0부터 9까지 총 10가지 쓰죠. 그래서 10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6진수예요. 16진수. 요거는 이제 16진수인데 0에서 9까지 이렇게 하면 10진수잖아요. 그죠? 10가지 하고 A, B, C, D, E, F까지 알파벳 영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10 대신에는 A, 16진수 같은 경우는 10 대신에 A, 그 다음에 11 대신에는 B, 12 대신에는 C, 13 대신에는 D, 14 대신에는 E, 15 대신에는 F를 씁니다. 여기에 이제 16진수 한 자리예요. 그래서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리 올림 발생해서
1F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이라고 얘기하는 거 10진수의 10과 16진수의 10은 달라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예, 이렇게 16진수로 쓰는 거고 여기 이제 두 자리가 동일한 숫자일 경우 FF 앞에 뒤에 다 같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한 자리 F로 표시하는 거고 이것도 FF니까 한 자리 F로 표시하는 거고 이거는 00이죠? 앞에 있는 숫자하고 뒤에 있는 숫자 같죠? 그래서 여기 0으로 이게 어떤 데 보면 숫자 표시하는 색상을 표시할 때 이 코드를 샵 뒤에 6개를 쓰고 어떤 데는 보면 3개를 쓰는데 3개를 쓰는 거는 약식이다 약식. 예, 요 두 자리가 같을 경우에는 하나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예, F라고 되어 있지만 FF를 의미하는 거고 0이라고 되어 있지만 00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00. 예. 그래서 색상 그러면 배경 색상 글자 색상 바꿀 줄 알고 특정 영역을 내가 요소를 선택했죠. 그러면 그 요소가 출력되는 예, 그 영역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역에 배경 색상은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배경색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결과값 보시면은 자, 배경색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데 테두리 보세요.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테두리. 그래서 이 H2라는 요 태그, 요 영역, 요 요소의 영역을 예, 노란색으로 해주고 테두리, 요 영역의 테두리는 예, 빨간색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빨간색으로 그려라 하는 스타일을 또 실행을 해준 건데 자 보시면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CSS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샵 FF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세미콜론 없죠? 없죠, 그죠? 연결이 돼서 이 아래쪽에 또 .css에서 메소드를 또 실행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CSS라는 메소드 실행하고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메소드를 또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라는 스타일 속성, 테두리 속성입니다. 테두리 줄 때 속성에다가 자 2픽셀 테두리 굵기는 2픽셀 줬고요. 솔리드 테두리에 예, 요 그 선 모양입니다. 실선 주는 거고요. 다음에 샵 F00 예, 요 샵 FF00은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예, 요 FF 예, R 쪽에 자 FF 두 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빨간색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소스 코드를 지금 이제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이제 이거 한 줄로 보면 예, 자, 한 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 줄로 해서 최대한 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요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일단 여기 객체입니다. 그죠? 어떤 객체? 자 여기 TIT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H2라는 객체. 그죠? 요 요소를 선택한 거죠. 예. 요 요소를 선택했어요. 그죠? 엘리먼트 요소를 선택했고 요 객체입니다. 그죠? 객체 선택했고 자 요거를 이제 하나의 객체로 보고 CSS 속성 예,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꿨죠.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하면 예, 배경색이 노란색인 예, H2 엘리먼트 객체예요. 그런데 실행하고자 하는 메소드가 더 있어요. 그러면 메소드 체이닝 기법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메소드를 쓰고 또 실행할 이 객체 앞에 여기 객체죠. 여기 객체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먼트 요소라고 하는데 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H2 객체에 첫 번째 요 메소드를 실행하고 CSS 요소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다른 예, 메소드를 실행하고 싶다 하면 뒤에다가 연결해서 그래서 체인 보면 이렇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로 연결하고 동그라미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체인을 거는 거예요. 요거 첫 번 앞에 거 실행한 다음에 뒤에 것도 실행되도록 예,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css 보더 2픽셀 솔리드 샵 F00 요게 요 객체에 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돼서 요 CSS 메소드도 요 앞에 있는 이 객체의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2번 실행하고 예,
요것도 실행되고 요것도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두 개의 메소드를 실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체이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개 내기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객체 이름 점 메소드 점 메소드 점 메소드 점 이렇게. 그러면 실행은 객체하고 가까이 있는 요 메소드부터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와 가까이 있는 메소드 실행하고 그 결과 객체를 다시 뒤에 있는 메소드가 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예. 자,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자, 요렇게 이제 실행한 부분을요. 예. 요 체이닝 기법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EX 2번에 EX1이라고 주고요. 그러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체이닝 기법을 안 썼을 때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원본이고요. 주석 처리 자바스크립트처럼 jQuery도 이렇게 슬래시나 슬래시 별표 슬래시 사용해서 주석 처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jQuery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하고, 자, 요거를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를 자, 체이닝 기법 쓰지 않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로 사용할 것을 이렇게 체이닝 기법 써서 한 줄로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Alt LO 해서 결과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객체에서 메소드를 막 3개, 4개씩 막 실행할 때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앞에 객체 선택하는 부분, 선택자 부분 있죠. 이게 계속 이제 여러 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소스를 좀 이제 줄여서 쓰고 싶다 하면 위에 자, 체이닝 기법상에서 메소드 체이닝 기법상에서 요 위에 표현처럼 지금 주소처럼 해놨죠. 요 부분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저는 이게 나왔는데요. 요거 여기 보니까 뭐 요 객체에다가 요 스타일 적용하고 요 객체 또 똑같은 객체에 요 스타일 적용하고 이게 더 보기 좋은데 하면 이걸 쓰시는데 이런 체이닝 기법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소스 코드를 쓰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 표현을 이렇게 간략하게 쓴 거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